안녕하세요. 식빵이 블로그의 식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렌트 구하기나 뭐 쉐어 구하기 이렇게 살 수 있는 집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주에 처음 오면은 제일 급한 게 잠을 잘 때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백패커라든지 뭐 이런 되게 많아요. 호텔 아니면은 쉐어, 렌트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선 백패커라는 것은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잠깐 뭐 호텔이나 모텔식으로 하룻밤 잠깐 자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서 산다는 개념은 좀 그렇고요. 오시게 되면은 쉐어 아니면 렌트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쉐어랑 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와서 좀 놀랐던 게 쉐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 집에 방이 두 개짜리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집에 방을 뭐 두 명이 같이 쉐어해가지고 뭐 네 명이 방 두 개짜리면 네 명이 산다. 같이 산다. 뭐 남자랑 여자 이렇게 합쳐서 같이 산다 이래가지고 되게 좀 놀랐던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제 돈도 아낄 수 있고 여기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호주는 제가 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아끼지 않으면 되게 살기가 힘든 게 아마 좀 현실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쉐어랑 렌트가 이제 크게 나누면 쉐어랑 렌트가 있는데 제가 이 쉐어랑 렌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쉐어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건 쉐어하듯이 방을 쉐어하거나 rum을 쉐어하고 그러니까 룸을 쉐어하거나 아니면 집을 쉐어한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은 방 두 개짜리가 있으면은 방 하나 마스터룸이 보통 있고 그 다음에 세컨룸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지어진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 마스터룸, 세컨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주방을 이용할 때 아니면은 특별히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이렇게 야간에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세컨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기 때문에 보통 룸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만 있고 만약에 화장실을 가거나 하려면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조금 걸어가지고 건다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실을 통해 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룸보다 방도 좀 작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룸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만 보통 마스터룸하고 세컨룸을 쉐어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거실 쉐어도 하고 썬룸 쉐어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많아졌는데 아마 렌트비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다가 칸막이를 보통 치고선 뭐 한 명이나 두 명 더 받아가지고 칸막이로 막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받습니다. 방처럼 꾸며놔가지고 사람을 받는 경우고 썬룸 같은 경우에는 썬룸 이건 말 자체도 좀 웃긴데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란다에다가 방처럼 꾸며가지고 거기를 이제 룸으로 그러니까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쉐어 공간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인데 이건 썬룸 같은 경우에 또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실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비싼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격은 썬룸, 거실, 세컨룸, 마스터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2명, 3명, 뭐 어떤 경우 요즘에 4명까지 사는데 방 하나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블 침대를 놔가지고 4명씩 사는 경우도 있는데 가격이 그만큼 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좀 싼 가격에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4명이 공부하려면 3명보다는 최대한 2명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4명이 들어가면 우선 책상 놓기도 되게 비좁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킹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아니면 학생 비자로 오셔서 공부하시고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람이 적게 살고 조용한 데가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 많다 보면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부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조용한데 시티 쪽에는 좀 많이 사니까 약간 외곽을 선택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렌트라는 게 있는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자기가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전세. 근데 여긴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 개념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호주에는 아예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월세처럼 다달이 돈을 내는. 그러니까 매주 여기는 보통 렌트를 매주 냅니다.
매주 얼마씩, 뭐 매주 400불이면 40만 원을 낸다든가 아니면 50만 원을 낸다든가. 렌트비가 여기가 되게 비싼 편이에요. 한국에 한 달 월세비가 여기 한 주 렌트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아니면은 오래 사실 분들, 또 이렇게 혼자 공부하러 오셨지만 보통은 이렇게 바로 빌리잖아요. 공부하러 와서 이제 쉬어 살다가 이제 조금 더 돈을 아껴보고자 해가지고 자기가 렌트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쉐어생들을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잔고 증명해가지고 은행 계좌 돈이 얼마 있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 확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와가지고 워킹 분들은 되게 빌리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인 분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쉐어랑 렌트 구하는 방법을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